이곳은 경주 양동마을 입구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저 건너편에 왼쪽에 보이는 한옥이 있는데 그저 그냥 기와지붕일 뿐인데 그곳은 119입니다. 좀 특이하지요. 양동마을에 화재가 나면 즉시 출동하려고 아마 그곳에 이런 119를 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정면에 그 가로지르는 하얀 선같이 보이는 저곳이 철로인데 KTX도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별다른 거 없는 그야말로 이 강변에 있는 풀을 봐도 그렇게 예쁘거나 특별하다거나 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늘 봤던 저 나무, 저 풀 이런 익숙한 그런 풍경입니다. 그러나 옛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삼인행의 필요아사라고 해서 사람은 어디서든 배울 것이 있고 또 타산지석이라고 해서 스스로 무엇이든지 자신의 행동을 가지런히 하는데 참고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저 평범한 이런 풍경에서도 우리가 대화를 나누기에는 족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기 보면 물에 하늘이 비치고 구름이 비치고 그 풀이 정말 선명하게 물에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흔히 이런 것을 명경지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 물이 결코 명경지수가 아니다 하는 것은 대번 느끼게 돼 있습니다. 물이 별로 깨끗하지 않은 겁니다. 근처에서는 농작물을 키우고 있고 그래서 물에 부유물도 많고 아무튼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고 하더니 여기에 고기가 많은 모양입니다. 조금 옆을 보면 새들이 아주 낚시터 삼아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명경지수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이라는 느낌이 먼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물에 비친 풀이 물에 비친 모습을 보면서 나는 다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명경지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것이 아니고 그저 흔들림이 없어서 영상을 그림자를 만드는데 족하면 그러면 그게 명경지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주 섞여 있는 이물질이 많아서 혼탁해서 저런 그림자조차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변론으로 하고 그게 아니라면 웬만한 물은 그저 출렁대지만 않으면 바로 이런 풍경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 점에서 명경지수라는 말을 들으면서 순수한 아주 깨끗한 물을 생각하는 것은 또 하나의 우리의 선견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명경지수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또 이 지점이 여러분도 눈치를 챘겠지만 교량 위입니다. 강물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은 당연히 다리 위가 아니면 안 되겠죠. 이렇게 교량 위에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습성,
마음가짐 이런 것을 또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운전할 때 교량을 지나갈 때는 필히 속도를 좀 낮추자. 당연히 낮춰야 한다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곳은 좀 한적한 시골이고 거의 사람이 없고 이 교량 위를 달리는 자동차 가운데 속도를 줄이는 자동차를 못 봤습니다. 있는 욕심껏 속도를 막 내니까 다리에서 아주 쇳소리가 납니다. 안 그래도 다리에 자동차가 지나가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물론 오토바이에 될 것은 아닙니다. 오토바이는 아주 도시를 그 소음으로 도시에 낙서를 하고 다니는 마치 그 소음을 스프레이 뿌리듯이 도시에 뿌리고 다니는 그런 원동기라는 것을 종종 느끼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온갖 다양한 차량들이 지나가면서 승용차부터 시작해서 산업용 차량까지 화물차, 작은 트럭들 전부 뭐가 그렇게 바쁜지 교량 한쪽에 사람이 서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래서 만족스러울까? 비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교량을 지나가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는 운전자, 그는 가는 길, 오는 길에서 양쪽 두 차선밖에 없는 길에서, 그것도 좁은 길에서 보행자가 있어도, 보통 이곳에는 그 보행자를 위한 그런 보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도로를 자동차와 보행자가 같이 나눠 써야 하는 그런 환경이죠. 그런데 앞에 사람이 가고 있어도 결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쌩 하고 달려갑니다. 좀 의아했습니다. 내가 운전을 해도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앞에 무슨 적치물, 사물이 있든지 하면 무조건 브레이크 한 번은 밟아주고 갈 텐데 그러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상가나 거리에서도 앞에 다른 사람이 있어도 자기가 먼저 가면 된다. 내가 가면 비키겠지. 정말 이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되니 이게 이 시대의 풍속인가?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어떤 청소년, 젊은이들은 귀에 이어폰을 꽂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앞에 오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피해주기를, 다른 사람을 일체 생각도 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그냥. 정말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만 문제냐 하면은 나이 든 사람들, 벌써 한 30대 중반만 되면 휴대폰에 음악을 틀어서 들고 다니면서 온 세상에 자기가 듣는 음악을 다 퍼뜨려 놓고 다닙니다. 그거 이어폰 좀 쓰면 안 될까? 공원에서도 그렇고 거리에서도 그렇고 어느 곳에서나 다른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자기가 듣는 음악을, 그게 무엇이 됐든 크게 틀어놓고 다닙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다닙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나도 그랬어 할지 모르겠는데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 헌법이라는 것, 국가라는 것, 그게 뭐냐 하면 나는 당신들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으로 그런 것이 다 생긴 것이죠. 지금 이런 예를 든 행태, 이거를 보면은 다시 로빈슨 크루소로 돌아가겠다. 나는 내 맘대로 할 테니까 너희는 참거나 참지 못하면 그 다음에 싸워서 힘으로 해결하자. 요즘식으로 말하면 돈으로 해결하자. 이런 게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퇴보하고 있다. 사람들의 그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 욕심만 채우면은 행복할까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들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 누군가 시스템을 장악하는 사람들, 돈이나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이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그 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자유를 절대 불가침으로 해서 보장을 하는 건데 그게 언제 가능한가 하면은 개인이 자유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을 때 그때 가능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래서 사회생활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는 어떤 집단에서 상식이라는 것을 지키고 남과 남을 배려까지 하자고는 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도 그럴 수 있지. 여기는 나 혼자 사는 곳이 아니지. 이런 것들을 알고 그런 처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년자들로 아이들은 키우고 또 국민들은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되어야 자유롭게 사십시오 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50이 돼도 70이 돼도 심통 부리고 자기 고집만 부리는 그 흔히 그 말 안 듣는 아이처럼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게 도시만이 아니고 사람 보기가 드문 시골도 마찬가지다. 그런 걸 걱정하게 됩니다. 운전을 하다가 앞에 사람을 보면 그 브레이크 한번 밟아주자. 그걸 뭐 아름답다고까지 칭송할 일은 아니죠. 그냥 본성입니다. 길을 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앞에 그 다시 볼 일 없는 고양이가 지나가도 그거 사람이 먼저야 하면서 치고 가겠습니까? 기다려줘야 하겠죠. 그 동물에 대해서도 그런데 어째서 사람 귀한 줄을 모를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편안한 농촌 풍경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요즘에 농촌 풍경 많이 보여드리고 있죠. 그러나 어디에 가도 누가 그곳에 가서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보는가에 따라서 보고 느끼는 것은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천상 다들 어떻게 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공존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리걸 마인드를 지닌 남을 나보다 더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만큼 나 정도만 생각을 하는 그런 상식 있는 리걸 마인드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야기를 꺼내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자연을 보든 그 자연이 거창할 거 없는 우리의 일상 한 귀퉁이에 붙어 있는 자연이든 어떻든 사람이 사람답고 사람이 유하고 남과 같이 사는 것을 용납할 때 그곳이 살만한 곳이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골이라고 해도 그렇게 조용하지 않다.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어떻든 동물을, 작은 동물들, 야생 동물들, 동물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기 그 119라고 이야기한 그 앞에는 아스팔트가 깔린 제법 넓은 도로입니다. 대형 트럭도 그곳을 오가고 그러는 곳인데 그곳을 거쳐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에서 엄청나게 큰 그 파충류를 봤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뭐 보통 큰 게 아니었고 그게 아스팔트에도 나타난다. 이 경주 문화재가 있는 곳곳에 어디 하나 안심하고 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뭐 서울에도 그렇다는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가보면 저런 세계문화유산 이런 데 써 있습니다. 쓰여져 있습니다. 파충류하고 독충을 조심해라. 황성공원에 맨발로 사람들이 걷고 있는데 커다란 진해한테 물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파충류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보호가 아니고 사람이 유약해져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고 위협이 되는 것은 스스로 치울 줄 알아야 하는데 이제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 어린아이 같이 양순하게 온순하게 보호를 한없이 원하는 이런 식으로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보입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관광지도 혹은 어떤 마을에도 그런 사람들이 반가워하지 않는 동물들이 사람들의 생활 영역에 뛰어들게 놔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피해자 본인이 처리해라. 지금 이런 상황이죠. 우리 관공서는 나설 수 없다. 법 때문에. 그러니 국민 여러분이 피해 안 보려면 알아서 죽이든지 어쩌든지 해라. 이게 지금의 그 행정 정신에 맞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 자연보호라고 해서 한없이 생물들을 인간이 사는 영역에 침범하도록 놓아뒀던 이런 것을 개혁해야 합니다. 행정청에서 나서서 화학적으로 처리를 하든지 해서 누구나 사람이 가기 위한 시설에서 그런 돌발 사태, 그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은 일체 없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든 지금은 가을이고 여기저기 수확하는 그런 모습, 또 자동차에 수확한 쌀을 굉장히 큰 어떤 그 주머니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그냥 가득 싣고 다니는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풍요로운 가을입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